전방위 규제 완화에도 이 금리로 원칙 못 사, 꿈쩍 않는 거래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보시고 제가 들으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남 양산에 사는 30대 김모 씨, 4인 가족의 가장이시겠죠. 직장이 있는 부산으로 터전을 옮기려다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직장이 부산에 있는데 현재 거주지는 양산인가 봐요. 애초 장기 거주할 안정적인 자가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가진 돈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해수동 새 아파트가 최근 전세 3억에 매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딘가 대충 가보시죠. 매매가의 3분의 1 정도 돈으로 해수동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는 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매매가가 저렴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안에서 외곽 쪽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서 고민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요즘에 전세가 형편없다고 지금 신문기사에 나왔죠, 그죠?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거기가 뭐 전세 한 3억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보니까는. 말 다 했죠. SMF가 전세 3억이라면. 매매가는 10억 넘는데, 걔도. 자, 보시면.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호재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동시에 맞은 부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세가 하락과 월세 전환 등은 갈수록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결국은 금리가 핵심이라고 이를 모은다. 규제 완화가 고금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보면 정부의 규제 완화 폭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다.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모든 이슈를 금리가 다 빨아들이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이게 금리 인상의 벽을 못 뛰어넘고 묻혀버리고 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지금으로선 반전이 어렵다. 금리는 지금이 최상단일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까지는 현재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하반기가 되면 조금씩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부동산섭의 이영래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에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매수자들은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여기에다 계속해 오르는 대출 금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 뭐 매수 심리는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여기까지 보시면 다 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를 드리는 거를 오늘의 마지막 코너로 하겠습니다. 그제도 갔다 온 건데 너무 시간 많이 끌어가지고 별 관심도 없으실 건데. 자, 현재 거래 절벽의 원인을 금리와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거죠. 이 기사에 나온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 거래 절벽의 원인을 금리,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6%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좀 줄여서 6% 정도를 봅시다. 그럼 이전처럼 뭐 우리가 불과 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0.5% 시대에 대출금리 3%가 안 됐죠. 그죠? 2% 후반대에서 놀았었죠. 자, 그러면 대출금리가 다시 3%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매수 수요가 살아날까요? 대출금리 3%가 과연 오긴 올까요? 대출금리 3%가 오면은 집을 사겠다는 말은 많은 긴 시간 동안 집을 안 사겠다는 것과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을 봅시다. 이전에 그러면은 금리가 5% 6% 시대가 없었나? 대출금리 5% 6% 시대가 없었는가? 있죠. 그때는 그럼 집값이 어땠는가? 그때도 그럼 집값이 주구장창 떨어졌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기사를 가지고 온 겁니다. 보시면, 자, 보이시죠? 요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준금리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자, 보시면. 옛날에는 금리가 많이 높았죠, 그죠? 뭐, 3% 이상에서 쭉 이렇게 놀다가, 이때가
지금 언젠가면은 리먼 때죠, 그죠? 리먼 때 5.25까지 금리가 확 올랐다가 2008년도에 다시 또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1%대로 쭉쭉쭉 내려갔었던 이런 시절도 있었죠. 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구간입니다. 2005년도 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죠, 그죠? 이때 기준금리가 한 3.5%였는데 3.5%에서 5.25%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 2006년부터 2005년도 말부터 해서 2008년도 한 중반까지,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텀을 두고 3.5에서 한 5% 초반까지 올랐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오르는 기간 2006년도부터 2008년도 말까지 집값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보시죠. 2006년부터 한 2008년도 말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이십니까? 금리가 3.5에서부터 5%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집값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떨어졌나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방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집값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집값이 하염없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이런 구간도 있습니다. 금리만으로 집값을 예측을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집값을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은 이런 급격한 변동성, 지금 문제의 근원은 그거거든요. 너무 급하게 올랐다. 너무 급하게 단기간 내에 금리가 올라버렸다. 그것도 매우 큰 폭으로 올랐다. 이게 문제였거든요. 이런 급격한 변동성이 끝나고 난다면은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만으로 집값을 전망해서는 안 되고 수요와 공급의 다른 요인도 같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풀고 있는 거는 금리에다가 하나 더 붙인 게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라고 하고 있죠, 그죠?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라는 것들은 언제든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상승장입니다. 상승장. 예를 들어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걸 보자는 거죠.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은 상승 심리가 커지겠죠. 그래서 가격을 더 올립니다. 쭉쭉 올라가죠, 그죠? 오르는 걸 보니까 너도 나도 막 더 오를 거야 하는 그런 상승 기대 심리가 모여지면서 가격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가격대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더 오를 거야 하는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아. 어느 선에 딱 가면, 가격 선에 가면은. 그 뒤에는 뭡니까?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 뒤에는 하락 조정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의 경우로. 자,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 보고 있어, 그죠?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 보고 있으니까는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져.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지겠지, 그죠? 상승은 완전 반대의 상황이죠. 하락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는 야,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낮춰서 나오는 거야, 매물들이. 그 가격대 거래가 되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가격대에 도달하면은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있어도 가격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상승할 때 완전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락의 기대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락할 때는 하락에 대한 기대 때문에 더 떨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못 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가격대까지 가면은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어도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반등이 나오면은 이거 일시적인 반등이겠지, 다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또 못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가, 그러면은 이상한데 이제는 살 걸 내가 잘못했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다 긴가민가 하다가 가격이 좀 더 올라가. 그럼, 아이고, 아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껄껄껄 하면서 후회를 하겠죠. 아니면은 좀 더 오른 그 가격에 지금 사야 되나 하면서 덥석 사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더라고.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는 선진입한 투자자들은 돈을 벌겠죠. 그런 분들이 없으면은 선진입한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겠지.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뭐, 다른 블로그들이나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사만 보고 믿으시면 안 돼요. 신문 기사만 보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번에 경기도 임장 갔다 온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 토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흐르기 위해서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보다는 현재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재 가격대가 이전에 최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 현재 가격대가 몇 년 전에 가격대 수준이고, 이런 것들 갖다가 비교해보고, 현재 가격대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라면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지. 더 떨어질 거야 하는 그런 희망은, 진짜 희망 고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